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계 주식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들썩들썩하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28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하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냐,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4월 17일 기준으로 돈 버는 시장 통찰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증시, 한국 증시, 테마, HB,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웹툰, 무역 등등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읽어내는 게 좋습니다. 알고 하면은 좀 얻어맞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얻어맞으면 기절하죠. 근데 알고 때려봐 어금니 꽉 깨물고 마우스피스 물고, 자, 때리면 맞겠다 이렇게 맞는 거하고 갑자기 얻어맞는 거하고는 그 충격파가 천지 차이죠.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촉발된 게 트럼프가 H20, 엔비디아, 저사양 HBM 반도체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 소식이 미증시가 그저께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흐름에서 이 트럼프 발언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제 중국을 옥죄겠다는 거죠. 계속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옥죄겠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좀 안정을 찾으니까 주식시장 내려가는 걸 감안하면서 옥죄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죠. 3% 급락이 나오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엔비디아 큰 하락이 일어났고,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도 좋은 말을 안 해주고 있죠. 트럼프 관세 경고를 날렸다. 물가 상승이, 이런 관세를 붙이니까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세금을 많이 붙여서 판매하게 만든다. 이 관세라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아이폰 기존에 뭐 얼마 200만에 사던 거 300만, 400만에 사게 만든다. 이런 거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성장은 둔화될 거다. 비싸니까 누가 샀네. 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성장 둔화. 성장 둔화라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물가 상승은 금리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결국 성장 둔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죠. 특히나 미국이 가장 크게 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미국 쪽으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무조건 관세 이렇게 밀어붙일 거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이 트럼프라는 인물도 탐구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경험을 다 해봤으면 좀 아실 텐데, 막상 지금 당장 막닥뜨리게 되면은 여기에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장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가 박살나고 있으니까. 근데 또 트럼프 말 한마디에 테슬라 22%까지 급등하는 관세 유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자, 이런 상태인데 언제 갑자기 이 트럼프가 갑자기 또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주가를 좀 너무 많이 하락하네, 채권도 흔들리네, 그러면 너무 겁먹는구나, 그러면 안심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자기는 유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일 조기 합의에 의견 일치 봤다. 이달 내 추가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종잡을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주 공격적인 이런 협상 방식이죠. 좋다 내 친구 하다가,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방위비 내놔. 이렇게 하다가 칭찬 비난 이렇게 막 반복을 하면서 내놔라 이거죠. 최대한도로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크게 얻어내려고 하면은 더 큰 거를 나한테 가져와.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냥 폭군처럼 지금 독불장군 같은 이런 지금 이 지위와 힘과 위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장 크게 활용을 하고 있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주식 증시가 또는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관세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에 변동성이 계속 있겠지만 지금 이 바닥을 상당히 크게 많이 주가가 내려서 바닥을 잡고 있는 수준이죠. 이런 수준에서는 이런 지금 윽박지르는 부분과 갑자기 겁을 주는 이런 부분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신용 미수는 절대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가다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한마디 하거나 시진핑이 갑자기 한마디 하거나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신용 미수 썼다가 옳지 너 신용 미수 썼구나. 오케이 너 10% 폭락 한번 맞아볼래? 얼마든지 그렇게 또 될 수 있다.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투를 한다는 거는 내 돈 빨리 다 잃어버리고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퇴출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용미수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스닥이 1%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 밤에 또 열려봐야 됩니다. 열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보면은 이 파월이 이렇게 경고하고 해서 3%나 내렸다. 과매도다.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나스닥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소식도 나왔죠. 인도가 미국산 에탄올 LPG 관세 없앤다. 협상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협상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칭찬다고 비난다고 큰 진전을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지금 만나서 협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큰 진전을 이뤘다. 머릿속에 어떻게 할 건지 다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해석을 해야 되고 전 세계 분위기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지금 나오는 분위기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했고 와 좋다 와 나쁘다 와 좋다가 나빴네 요렇게 반응을 해가지고는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불안불안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안불안해하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수준의 기업 가치 수준이 아니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24년도에 엄청나게 크게 이밀히 얻어맞았죠. 얻어맞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은 단지 관세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이 패권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야 다 싸우자. 우리 자신 있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유럽연합이든 또 일본도 한국도 인도도 지금 뭐 미국이 큰 시장이고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미국 눈치를 당연히 보겠지만 끝도 없이 여지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면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을 계속해서 저렇게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을 때리고 있지만 우리도 맞고 다 같이 맞고 있네.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면 중국이 오히려 더 이뻐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저 미국 저렇게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고 같이 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또 하려고 또 하고 있죠. 유럽연합도 그렇고 그리고 동남아 순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관세 많이 맞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트럼프가 밀어붙인다 그러면 정말로 세계를 이렇게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야 미국은 이제 안 되겠는데? 차라리 중국이 낫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그런 지위도 저 안 되겠다. 저 너무 저렇게 해버리면
전 세계 뭐 무역 상황이 이제 대공황 쪽으로 대공황의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거 뭐 경제 자체가 무역이 마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까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를 싹 보다가 눈치가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아니야 관세 유예. 그래서 90일 유예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지금 강력하게 쪼은 상태에서 이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공포감을 아주 심하게 심어주고 우리한테 가져올 것 최대한도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관세 많이 깎아주겠다. 인심을 쓰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파는데 옷의 원가, 원래 팔 가격이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100만 원이야. 이렇게 해놓고 야 네가 말만 잘하면은 이거 10만 원에 팔아줄게. 요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요런 거. 요런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스스로 고립되면서 일단 우리나라만 잘 사면 돼. 무조건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관세 이제 협상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어제 미리 트럼프 때문에 미리 주가가 내려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죠. 3,200억이나 강하게 들어줘. 바닥 잡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바닥 잡겠다 세게 들어왔죠.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우리 증시가 주가 방향이 상방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인이 팔고 있지만 코스닥은 1,000억이나 사고 있죠. 기관이 500억 정도 사고 있고 코스피 2,800원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 이제 나스닥 다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특별하게 다시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저가 매수 반발 매수 좀 들어올 겁니다. 이제 관세 협상 시작됐구나 이런 호재가 있죠. 그러나 중국하고의 이 관계는 언제 봉합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봉합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어느 정도 좀 봉합되는 흐름이 나올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걸릴 거다. 중국은 계속 지연 전쟁을 쓰고 있죠. 트럼프의 저런 변덕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숙이고 들어가는 순간 아주 많은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모를 리가 없겠죠.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몰라 마음대로 해봐 끝까지 싸우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도 압박 가하고 있고 중국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치킨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느 순간 되면은 둘 다 조금씩 양보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패권 전쟁에서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이 크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이 있죠. 그런 쪽은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 조선이 그렇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그렇죠. 자, 이런 쪽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CATL과 BYD가 세계 배터리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한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중장기로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선박에 대한 이런 관세 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상물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해상물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중국 수출 막는 통제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밀려 내렸지만 이 삼성전자는 이미 어마어마한 저평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많습니다. 악재도 이렇게 있지만 당연히 엔비디아 중국 수출 통제 있지만 이미 엔비디아가 모니터 뚫고 저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얘는 밑으로 내려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지만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뚫어내는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 콜 이제 곧 나온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HBM3 12단 부분이 아직 완전히 콜이 안 됐지만 엔비디아 콜을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전력기기들 이런 쪽을 좀 본다면 자,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 실적이 좋습니다. AI 반도체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이 전력 부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과부조 상태에 놓인다.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올랐다 내렸다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그리고 바닥 잡고 이제 방향을 위로 틀고 있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눌러줬지만 추세를 위로 가져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주들도 이제 상방으로 밀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다. 기관의 이 움직임에서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특히 삼성전자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어 대더라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삼성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좀 계속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캐즘이 결국은 끝이 납니다. 무조건 끝이 납니다. 캐즘 결국은 무조건 끝이 나는데 그게 내년 2분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게 좀 더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캐즘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움직인다. 실적은 1분기 저점을 잡고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CATL과 비아디가 세계의 배터리를 완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정부에서 팍팍 밀어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선이 그랬죠. 조선이 지금 조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얘도 세력주죠. 초전도체에다가 로봇 관련주인데 얘도 크게 올랐다 내렸다 크게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2년선이죠. 2년선을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분위기를 봤을 때 기관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죠. 코스닥은 메인도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기관 일단은 코스피를 많이 들어와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에 다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얘도 세력주죠. 세력주고 초전도체 이런 부분이 계속 재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 웹툰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불을 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선거 정책 이런 부분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홈닥터 이런 소식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오늘은 이런 이 웹툰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웹툰 관련주들과 컨텐츠 관련주들 좀 강한 정책주의 모습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정책에서 AI, 이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2차 전지, 방산 이런 쪽을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지금 부각을 시켰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면은 이 바닥권에서 털려나가는 개인들이 많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가 오면은 피곤하죠. 계속 뭐 하면은 트럼프가 뭐 해버리고 뭐 하면 트럼프 이런 식으로 피곤한데, 자 지금 이 업종으로 뭐 보시면, 자 코스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무시무시한 이 분위기에 아주 뭐 좀 된다 싶으면 갑자기 뭐 팬데믹이 다시 오네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되죠.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일단은 관망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자신감을 더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털려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털려나가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이 단타를 치러 갑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쭉 이렇게 큰 상승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세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하는 상태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는 그런 시야를 가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HB는 우상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 있죠. 여기에 가다가 좀 흔들면서 가는 거지 이게 그냥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면은 조정다가 올라가면 조정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계속 편안하게 이렇게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올라가네. 오 좋아 계속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다가 또 흔들고 앱이 무섭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좀 흔들거다 뭐 이렇게 흔들고 가겠죠. 그렇지만 HB의 이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쭉 가다가 한번 고개를 숙여줬죠. 흔들면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뒤를 볼 때다. 뒤를 볼 때입니다. 뒤를. 자, 요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좀 주의 깊게 볼 부분 상당히 임팩트 있는 게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닥을 잡겠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증시 당분간 좀 약세 흐름보다는 강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